네, 이어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포물선 운동에 대한 문제를 풀고 있었고요. 4번까지 문제를 풀었고 5번 문제는 존재하지가 않고요.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는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건데, 첫 번째는 물체가 올라가는 최고 높이 h를 v0와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내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딱 그거 저거 한번 딱 써놓고 시작을 할게. 세 가지 증가속도 운동에 대한 식인데, V는 V0 더하기 AT인데, 여기서는 느려지니까 V0 마이너스 GT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잠깐만, 여기서 근데 수직성분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사인 세타 집어넣어 줄게. 빼기 GT 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뭐였지? H는 V0 sin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이다 라고 했었고, 마지막 세 번째 나중속도의 제곱 다시 나중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은 마이너스 2gh.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1번. 그러면 몇 번째씩 가지고 문제 풀면 될까요? 세 번째 가지고 풀어주면 되겠네요. 세 번째씩 갑니다. h를 v0와 세타로 나타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씩 가지고 풀어볼게요. 나중에 속도가 얼마지? 최고점에서는 속도가 0이고요. 빼기 v0의 sin 세타의 제곱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2g의 h가 되겠죠. 여기서 h는 뭐가 되는 거냐면 h는 2g분의 v0의 제곱 sin 제곱 세타가 되겠네요. 정답. 그 다음에 물체 수평 도달거리 R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R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몇 번째씩 가지고 풀어주면 될까요? 이번에는 여기 첫 번째 공식에 가지고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갑니다. 수평 도달거리 R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최고점 갈 때 걸린 시간을 t1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t1에서 수직 방향의 속도는 얼마가 되지? 멈추겠죠. 최고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v0 sin 세타 마이너스 gt1은 속도가 얼마가 돼야 돼? 수직 방향의 속도가 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t1이 얼마가 돼요? t1은 g분의 v0의 sin 세타입니다. 맞죠? 그러면요, 우리가 수평 도달거리 R이라고 하는 거는 최고점에 갔다가 다시 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니까 결국에 얼마의 시간이 걸려야 돼? 바닥까지 가려면 2t1이 걸려야겠죠. 최고점 갔을 때 걸린 시간의 2배. 정답은 뭐야? R은 속도는 수평 방향 속도 곱하기 시간은 2t1. 그러면은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g분의 v0 사인 세타의 2배니까 2v0 제곱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 이걸 어떻게 바꿔준다고 했죠? 우리가 g분의 v0의 제곱의 사인 2세타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꼭 선생님이 암기해 달라고 좀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좀 제대로 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까지 그냥 기본적인 거였고요. 지금부터가 좀 제대로 된 포물선 문제이고, 굉장히 어떤 물리학 2의 좀 진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재미난 문제가 많이 있어요. 한번 풀어볼게요. XY 평면에서 운동하는 그 물체의 지금 그래프인데, 질량이 1kg인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대한 X 성분과 시간에 대한 속도의 Y 성분을 지금 나타낸 겁니다. 정확히 봐야 돼. 이 친구는 X고 이 친구는 속도의 Y 성분이에요. 위치의 X 성분과 속도의 Y 성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이 친구는 시간에 대해서 위치가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속도가 어떤 친구입니까? X방향은 속도가 일정해요. Y방향은 속도가 지금 뭐하고 있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속도가 증가합니다. 즉 뭐다? 가속도가 뭐다? 일정한 겁니다.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만 가속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할까요? 포물선 운동을 하겠죠. 기억! 직선은 아닙니다. 포물선 운동이에요. 가속도의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지금 가속도를 받는 거는 Y방향이기 때문에 가속도 방향은 플러스 Y방향이겠네요. 플러스 Y가 맞고요. 그 다음에 R자임의 크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R자임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이기 때문에 가속도를 구해보면 되는 건데요. X는 가속도가 있다 없다? AX는 가속도가 없고요. Y방향 가속도 얼마일까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니까 3이겠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질량이 1이기 때문에 R자임 F는 3 곱하기 1이니까 3이 되겠네요. 정답은 디귿. 얘들아, 지금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 선생님 설명을 들어야지 의미가 있지. 설명만 들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꼭 설명을 듣고 잘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평산이 알겠지?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 설명을 들어. 알겠지, 동현아? 알겠니, 석희야? 꼭 설명을 먼저 듣고 그 다음 문제 푸세요. 갑니다.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 V제로로 던진 공이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자, 바닥에 닿는 순간에 공의 속력, 어이구. 속력이 2V제로가 됐대요.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 문제를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일단 먼저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선생님 설명 들으세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 어려울 수가 있냐면 자, 우리가 지금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속력이 나왔습니다. 속력이 V0였어, 처음에. 그런데 바닥에서는 속력이 2V0가 됐어요.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선생님, 수평 방향의 속도는 중력을 받으면서 운동할 때 수평 방향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면서요? 근데 지금 이 물체는 수평 방향의 속도가 V0에서 2V0로 변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 문제를 지금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은 자, 처음에는 수평 방향으로 V0가 있었죠. 이때는 수직 방향 속도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전체 속력이 얼마가 되는 거야? 수직 방향 속도가 없으니까 V대로 되는 거야. 하지만 바닥에선 뭐가 있다? 수평 방향은 똑같이 V0인데 뭐가 생겼어? 수직 방향의 속도가 생겼죠. 중력을 받아서 증가했을 테니까.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 친구의 R자배기 속력이 있을 거란 말이야. 벡터합을 해가지고 그 R자배기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이 R자배기가 바로 2V0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VY를 구할 수가 있거든. VY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V0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바로 2v0의 제곱이 돼야 되거든요.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는 거 벡터합이니까. 그럼 요게 4v0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vy 제곱이 얼마인 거야? 3v0 제곱이니까 vy가 얼마인 거야? 루트 3v0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물체의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의 수직 방향의 속도를 구한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봐봐. 됐어. vy가 끝났네. 바닥에서 얘가 루트 3v0래. 그러면은 이 변이의 수평 방향 x성분 x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닥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을 t1이라고 할게. 이 t1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어떤 공식 쓰면 돼? h는 2분의 1 gt의 제곱이죠. 처음 속도가 없으니까 수직 방향으로는. 여기에서 바닥까지 요거 쓰면 안 되겠다. 잠깐만. 요거 쓰면 안 되고요. 그래. 이거 쓰지 말고 이게 아니고 봐봐요. 저거 쓰면 되겠네. 나중에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인데 처음 속도가 없었으니까 수직 방향으로는 gt, v는 gt. 여기서 바닥에서의 속도 vy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력가속도 곱하기 바닥까지 걸린 시간 t1이 되는 거지. 이게 뭐야? 루트 3v0죠. 여기서 t1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t1은 g분의 루트 3v0인데 그럼 우리가 T1의 시간 동안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변이의 수평성분 x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수평성분 x는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수평방향 속도 곱하기 시간.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g분의 루트 3 v0의 제곱. 정답은 4번.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분명히 선생님 설명을 듣고 잘 따라왔다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9번이요.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와 B를 다른 각도로 이렇게 쌌는데요. 속력은 다른 각도인데 둘 다 V0야. 포물선 운동의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수평 도달 거리가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세타 A와 세타 B를 더한 게 몇 도다? 90도인 거 앞에서 우리가 배웠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 도달 거리는 같은 거죠. 가볼게요. 한번. 지면에 도착할 때까지 이동한 시간을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수평 도달 거리를 대문자 R이라고 했을 때 수평 도달 거리는 어때요? A와 B가 똑같죠? 똑같습니다. 같은 거리만큼 이동했어요. 그런데 이 수평 도달 거리라고 하는 거는 수평 방향의 속도 곱하기 뭐지?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A의 경우에는 수평 방향의 성분은 V0 코사인 세타 A고요. 곱하기 시간을 선생님이 TA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가 돼야 돼? R이 돼야 되고요. B의 경우에는 V0에 사인이 아니지? 마찬가지로 코사인인데 세타가 얼마다? 세타가 B겠죠. 곱하기 시간은 TB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 R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럼 봐봐요. 코사인 세타 A와 코사인 세타 B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각도입니다. 달라요. 그럼 TA와 TB는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고점에서의 속력을 지금 비교해 보라고 했는데요. 일단은요, 지우고. 자, 일단은,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수평 방향 속도 성분이 있고, 아이고. 이렇게 지금 수평 속도 성분, 수직 성분 속도는 있으면은 그 알짜배기 속력을 바로 우리가 요 두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합 속도를 우리가 속력이라고 아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점에서는 A와 B와 둘 다 수직 방향 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최고점은 우뚝 멈추는 구간이기 때문에 둘 다 수직 방향의 속도는 있어요, 없어? 없단 말이야. 뭘로 비교하면 돼? 수평의 성분으로 비교하면 되는데 A의 경우는 각도가 크고요, B는 각도가 작아요, 그죠? 그럼 둘 중에 코사인 값은 누가 클까요? 코사인 값은 당연히 극단적으로 코사인 60도랑 코사인 30 누가 커요? 얘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B의 경우가 더 수평 속도가 크니까 A보다 최고점에서의 속력도 B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해야 하는 문제네, 그지? 그럼 지면에 도달할 때 운동 에너지를 비교해보고 있는데 지면에 도착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 처음의 운동 에너지와 똑같겠죠. 그러면 처음의 운동 에너지가 어때서 둘이? 같은 속력이니까 같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같습니다. 그럼 문제. 최고점에서 한번 운동 에너지를 비교해 볼까? 최고점에서 운동 에너지? 누가 크지? 최고점에서는 A가 B보다 일단 A와 B는 역학적 에너지가 어때? 같죠. 왜냐면 처음에 출발할 때 둘 다 위치 에너지가 0인데 운동 에너지가 똑같게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에 두 친구의 역학적 에너지 똑같아요. 최고점에서는 누가 더 크지? A가 크지. 그럼 반대로 운동 에너지는 누가 커야 돼? B가 A보다 최고점에서는 커야겠죠. 그래야 역학적 에너지가 똑같을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생각보다 지금 풀었던 두 개의 문제가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황해하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뭐라도 해야 돼.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면과 60도의 각도로 40m/s의 속력으로 발사한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너네들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선생님 해설을 들으세요.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2초냐고 했는데 해볼게요. V0의 사인 세타 수직 방향 속도 성분에서 GT를 뺀 게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돼야겠죠. 그러면은 처음 속도 곱하기 사인 60 마이너스 중력화 속도는 10이고 t인데 사인 60이 얼마지? 2분의 루트 3이니까 20 루트 3 마이너스 10t가 0이네요. 그럼 t가 얼마가 나와야 돼? t는 2루트 3초입니다. 기억은 아닙니다. 최고점의 높이가 60m냐고 했는데 어떻게 구해야 돼? 이걸로 구하면 되겠네요. 나중의 속도, 수직방향 최고점에서는 우뚝 멈추니까 나중의 속도에서 처음 속도의 제곱을 뺀 게 바로 마이너스 2g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v0 sin θ가 얼마였지? v0 sin θ는 20 루트 3의 제곱이 2gh가 되는 거고요. 여기 g가 10이니까 20h겠지. 그럼 여기에서 400 곱하기 3이니까 1200은 20h. h는 바로 60m. 정답이요.
그 다음 디귿.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물어보고 있는데 아까 시간이 최고점까지 걸린 시간이 2루트 3초였지. 그러면은 지면까지 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4루트 3초인 거 알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수평 방향 이동하는 거리는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4루트 3인데 40 곱하기 코사인 60은 2분의 1이니까 20 곱하기 4루트 3이니까 정답은 바로 80 루트 3 미터. 따라서 디귿도 땡!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이요. 이제 끝판왕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또 어렵지도 않아요. 이런 게 또 이제 항상 다 패턴이 뻔하기 때문에 한 번만 좀 문제를 풀어보면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문제는 쉽고 재밌게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점 P로부터 각각 R과 ER만큼 떨어져 있는 두 지점에서 이 물체 A, B가 동시에 발사가 되는 것을 나타낸 그림이고요. A는 지금 속력이 나왔고 각도도 나왔어요. 하지만 B는 V0의 속력이라고 되어 있고 각도도 없습니다. 자, 이때 A와 B가 중요한 거는 항상 이 동시에가 많이 나와. 동시에 A와 B가 점 P에 도착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A가 포물선 운동에서 P까지 갈 때 정확히 B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도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V0를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 A와 B가 낙하하는 시간을 T1이라고 해볼게요. 이 친구들은 동시에 T1의 시간 동안 A는 R만큼 움직였고 B는 ER만큼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수평 도달거리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A의 경우 먼저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A의 경우는 처음 속도가 2라고 나와 있는데 A의 속력을 VA라고 하고요. VA의 코사인 45도, 즉 A의 수평 방향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 T1은 뭐가 되는 거냐면 대문자 R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VA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을 간단히 풀어 쓰면요.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곱하기 T1이 바로 R이 되는 거니까 루트 2T1이 R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번엔 B야. V0의 코사인 몇 돈지 몰라. 세타라고 할게. 코사인 세타에 걸린 시간 T1이 2R이래요. 그럼 여기서 V0 코사인 세타 다시 여기에서 좋아요. 여기서 일단 선생님이 이 T1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2분의 R인 거 알 수 있지. 여기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루트 2분의 R이 2R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V0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요거는 바로 2루트 2다 라고 하는 거 구했습니다. 첫 번째. 그럼 우리가 일단 이 V0의 코사인 성분을 구한 거고요. 첫 번째. 아이고. 그 다음에는 V0의 사인 성분을 구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가볼게요. 두 번째. 이번에는요. 직관적으로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물체가
수평 도달거리까지 갈 때까지 시간 t1이 걸렸다고 했죠. 그러면은 A라고 하는 친구가 최고점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요? 최고점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은 그 절반이니까 2분의 t1 될 것이고, B도 마찬가지겠죠. 2분의 t1의 시간 동안 최고점까지 도착을 할 겁니다. 같은 시간 동안.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 친구들이요. 수직 방향의 속도는 중력을 받으면서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수직 방향 성분의 속도가 중력에 의해 줄어들 건데, V는 V0 GT에서 같은 시간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에 수직 방향의 처음 속도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A와 B가. A와 B의 수직 방향 성분의 속도는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직관적으로. 근데 자세히 한번 식으로 한번 전개해 볼게요. 일단 A의 경우에는 수직 방향 성분의 속도가 VA sin 45도인데 여기서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G 중력가 속도 곱하기 시간은 최고점까지 걸 때 걸린 시간은 2분의 T1이죠. 이게 얼마가 돼야 돼? 수직 방향 속도 최고점에서 0이 돼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VA 곱하기 2분의 VA라고 하는 건 사실은 2니까 2인 거 알고 있으니까요.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요게 2분의 GT1인 거 알고요. 두 번째 식 B의 경우에 V0 곱하기 사인 몇 도인지 몰라요. V0 사인 세타 마찬가지로 G 곱하기 2분의 T1이 0이니까 V0 사인 세타는 2분의 GT1인 거 알고요. 그럼 결국에 여기에서 V0 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루트 2가 되는 거죠. 됐습니다. 이 두 개를 연립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연립해주면은 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의 제곱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제곱 더한 거니까 6이 되겠네요. 아닌가? 미안. 10이네요. 10. 제곱 더해보세요. 10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V0의 제곱이니까 V0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정답은 루트 10이 되겠네요. 네. 할만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문제는 서술형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거 복잡해 보여도 결국에는 그냥 수평 방향 수직 성분만 잘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잘 해보세요. 다음 문제요. 그 다음 문제는 물체 A가 수평면에 대해서 45도의 방향으로 V로 던져지는 순간에 물체 B가 수평으로 20의 속력으로 던져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물체 A와 B가 P에서 충돌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 A가 P까지 갈 때 걸린 시간과 이 B가 P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은 또 같다고 할 수 있으니까 T1으로 둘게요. 이때 이제 V의 속력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한번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이 A가 P까지 갈 때까지 이동하는 수평 도달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B가 이동하는 거리가 있네요. 이 두 개 더한 게 얼마가 나와야 돼? 100m. 그 다음에 A가 P까지 갈 때 올라간 높이가 있고요. B가 내려간 높이가 있네요. 더한 게 얼마가 나와야 돼? 50이 나와야겠네요. 이렇게 한번 문제를 접근해 볼게요. 첫 번째, 수평 방향 먼저 한번 해볼게요. 수평 방향.
먼저 A의 경우에는 V 코사인 45도가 수평방향 속도가 되고요. 곱하기 뭐 해줘야 돼? 시간을 곱해주면은 이게 바로 수평방향 이동거리인데 요거 더한 거랑 그 다음에 수직 B도 한번 볼게. B의 경우에는 수평방향 속도가 20이고요. 곱하기 시간 t1을 해줄게요. 잠깐만 이게 좀 글씨가 좀 헷갈리는데? 글씨가 좀 헷갈려 다시. 괄호가 아닌 것 같아. V0 코사인 세타 45도 곱하기 시간 t1을 해준 거랑 20 곱하기 t1을 해준 거랑 두 개 더한 게 얼마가 나와야 돼? 수평 도달거리 100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코사인 45도라고 하는 거는 2분의 루트 2니까요. 2분의 루트 2 v 더하기 20 t1은 뭐다? 100이다.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식을 한번 전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수직 방향 한번 볼게요. 수직 방향. 먼저 A의 경우에는요. 수직 방향 V 사인 45도에 걸린 시간 t1 마이너스 2분의 1 g t1의 제곱이 이제 올라간 높이가 돼야 되고요. 요거에다가 더하기 뭐야? 더하기. B의 경우에는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2분의 1 g t1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B의 경우에 수직 방향 속도가 없으니까 2분의 1 gt1의 제곱만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떨어진 높이니까. 여기 더한 게 얼마가 나야 되냐면은 여기 사라지고요. 2분의 루트 2의 v t1이 바로 50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있나요? 문제 없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주면 될 것 같아요. 2분의 루트 2 v 더하기 20 요거 t1이 얘 2배니까 2분의 루트 2 v t1의 2배다. 한번 이 식에서 양변에 뭘 지워주면 되냐면 t1을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식을 전개해 보면은 이게 루트 2v고 20은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v니까 요게 2분의 루트 2v가 되고요. 맞나요? 계산이 헷갈리네. 맞죠? 따라라라란 짠짜라라.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v가 얼마가 되냐면 v는 루트 2분의 40이니까 다른 걸로 하면은 20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풀만하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학습을 정리해 보겠고요.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을 가지고 하나의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의 속도 성분을 가지고 또 하나의 식을 세워서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 보면은 반드시 정답이 나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결국 다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학습을 해보면은 나중에는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만 수업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저번에 봤던 부분에 이어서 교과서를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까지 배웠던 내용들 꼭 잘 복습해서 잘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